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4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9이요. 이제 80대 향해 가고 계신데요. 자, 네네. 어머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인사 나누시고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요, 네. 이 다리를 2001년 12월 달에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네.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약간 재활치료도 한 2달 하고 도수치료 또 강제로 막 다리를, 넓적다리하고 이 발목하고 막 강제로 묶어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벼지다 했는데, 네. 지금 이게 2년이 넘었잖아요. 2001년 12월 달이니까요. 그런데 이 무릎부터 이 발목까지는 나무다리 같이 뽀쫑다리예요. 2021년도에 수술하셨다는 얘기군요. 예, 2001년. 2001년이면 어머니 20년 전이요? 예? 2001년이면 어머니 20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2001년 12월 달이니까 2년 좀 넘었죠. 2003, 그러니까 2021년. 2021년. 네, 예, 알겠습니다. 2년 넘었어요, 어머니. 2년. 네. 그 무릎을 움직이시는 각도를 보면 무릎이 쫙 다 펴지긴 하나요? 예, 펴지기는 하는데, 네. 근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가만히 걷고 그러면 이게 이 무릎이 아프고 이게 꺾어지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죠. 어머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땅바닥에 누우시면 오금 쪽이 땅바닥에 닿나요? 예, 닿죠. 그러면 굽히는 건 얼마나 되세요? 굽히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90도? 몇 도가 아니라 뭐라고 막 팔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어머니 그 종이상자 모서리 보면 각진 게 90도예요. 예. 그 정도 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다리 이렇게 되면은 네. 기역자. 예, 네. 기역자 이상은 안 되고 안 돼요. 시옷자는 안 되고요. 예? 시옷자로는 안 되고 기역자까지밖에 안 돼요. 시옷다리가 뭐예요? 아주 그렇게 안 되고요. 네. 저거 연골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수술한 다리예요? 예? 수술하신 다리에? 아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반대쪽에. 예. 네. 어머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왼쪽 다리가 수술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각도가 다 안 나온다 이게 불만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머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관절 수술을 한다고 관절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관절을 움직이려면 근육들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80다 됐는데 네. 내가 또 별로 일어난 게 없고 집에서 이제 자전거 같은 걸 집에 거실에 자전거가 있으니 30분씩 타고 네. 스트레칭을 하고 네. 그전에 덥지 않을 때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많이 걷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요새는 네. 더워서 못 나가고 네. 그리고 지성인 선전은 콘드로이친 1200을 또 먹고 있어요. 다달이. 네. 영양제도 드시고. 네. 일단 왼쪽 무릎에 집중을 해보면 어머니 지금 왼쪽 무릎 불편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힘을 못 쓰고 이런 것 네. 때문에 관절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그게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굳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든지 그 3개월 안에 아니 3개월 각도를- 아니고 내가 그거 수술하고 그 병원에도 보름 동안 있었고 네. 재활치료도 2달이나 하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수치료도 하고 네. 또 집에서 우리 아들이 다리 꺾는 거 기계 네. 또 빌려다가니 또 거기 집에서도 꺾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열심히 그게 하셨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요. 그 어머니가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시면 통증이 있으니까 잘 못 움직이시는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나는 말씀드리고 많이 싶은 움직여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가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머니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그만큼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절이 각도가 다 안 나오고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서 90도까지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90도까지만 굽혀져도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는 땅바닥에 앉으실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게 네. 무릎에서 밑에까지는 이게 네. 나무다리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 많이 말씀하시는 것 걸으면 중에 아프니까.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리가 안 굽혀지는 거랑 남이 다리 같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리 그래요? 감각이 없고 다리가 저리고 남이살 같고 감각이 무디다는 거는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지금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정확하게 다리가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 부분이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아니 이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이 땅에 그냥 침대나 저기 소파에 앉으면 그냥 땅에 앉으면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막 그렇죠. 손으로 짚고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네. 돼요. 그 말씀 들어보면은 결국은 무릎이 안 굽혀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 그게 만약에 그거를 좀 더 좋게 해주려면 관절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근육들을 다 박리를 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분들 세 번 정도까지 반복해서 수술을 해본 적도 있는데 네. 결과가 쏙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처럼 통증에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고 아픈 거 못 참으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천천히 조바심 내지 마시고 무릎 굽히는 운동을 천천히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통증 조절해 가시면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진짜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도 타고 네, 어머니 운동 많이 하시는데 진짜 필요한 운동은 무릎을 굽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아유, 어머니 큰맘 먹고 이제 수술도 진행하셨고, 그리고 또 나름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움직이는 그 각도가 원하시는 만큼 안 나오셔서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순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조금씩 더 굽히는 운동 위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가 76세인데요. 네, 70대 중반이시고요. 네, 자, 네.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네, 네. 이야기해 보세요. 네, 원장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오른쪽 다리가요. 네. 무릎이, 네. 저기, 아니, 그냥 놀러 갔다가 네. 미끄러졌었어요. 아이고. 네. 꽉 벌어졌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그냥 와가지고 집에 와서 진통제 먹고 뭐 하고 사우나 가고 막 이래서 이제 괜찮았는 줄 그래요. 알았죠. 네. 네. 근데 자꾸 아프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아픈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완전히 내가 되게 사진을 다 찍어봐야지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RI까지 싹 다 찍었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여기가 파열됐대요. 네. 오금이. 네, 네. 오금 파열. 예. 예, 오금이 파열됐대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나 수술을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걸을 수도 있고 맞죠? 조금만 치료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네. 수술이라는 게 조금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내가 운동도 하고 좀 네. 이렇게 해서 고쳐볼까 하고 지금 선생님들 같은 여쭤보고. 여쭤만 보고 TV만 그래요.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네. 아유,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 네. 일어난 게 얼마나 된 거예요? 아, 그때가 한 7월, 6월 그때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이제 2개월 네. 정도. 네, 네. 그 어머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금이 파열됐다 얘기하시는 게 아마 반월상연골이라고 무릎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의 뒷부분에 뿌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는 건 그냥 오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네. 반월상연골이 찢어지면 자동차에 타이어가 찢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MRI 그거 보고 놀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너덜너덜해서.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면 자동차 타이어를 바로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터진 데를 타이어가 터진 거를 떼우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은 없는데 이제 네. 어떻게 큰 수술을 하게 되나 안 되나 네. 이 병원은 날까 저 병원은 날까 혼자서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네. 사람들이 자동차 타이어 터진 거는 교체를 해야 되거나 뭐 타이어를 교환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의사들은 반월상요골이 찢어지면 이걸 봉합하든지 잘라서 다듬어 주든지 하는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환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겁이 그냥 나고. 수술 그러면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더 언니 망가지는 내시경 거고. 수술이라는 거는 내시경 수술이라는 건 물론 이제 저는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 못 하니까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도 수술을 받아봐서 알지만 수술대에 눕고 마취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겁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사실은 그런 겁 때문에 지금 치료를 포기하고 계시거나 지금 치료를 못하고 방치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니, 판단이 되는데 방치죠. 네. 포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연골이 한번 찢어지면 보통은 한 2, 3주, 한 달 요 정도까지는 다시 봉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네. 연골 찢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찢어진 연골은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관절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는데 계속 운전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이제는 차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진도 망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내시경 치료는 그렇게 부담 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반월상요골을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꿰매주는 치료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보통 3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물론 네. 수술을 잘하고 많이 해본 의사들은 그렇지만 수술을 잘 많이 안 해보고 경험이 별로 없는 의사들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다니시고 알아보시는 건 분명히 좋은 거지만 네.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서 치료를 그럼요. 하시는 게 중요한 예. 거죠. 네. 안 그러면 관절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럴 가지고 것 계신 같아요. 자료를 잘 챙기셔서 한 2군데, 3군데 정도 병원을 알아보시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3명 중에 2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제가 그래서요. 네. 내시경이고 이렇게 검사 다 한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어디 병원이 저기다. 그리고선 제가 또 집에서 냉찜질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네. 혹시라도 다리 덜고 다녀요, 제가. 네. 아이고. 어머니 운동하시는 거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쓸수록 연골은 계속 찢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절이 망가진 사람 오자마자 처음에 하는 게 부목을 고정하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태까지 검사하신 자료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른 관절 전문 선생님 만나보시고 상의해 보셔서 이게 맞는 것 같다. 3명 중에 2명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고 내가 치료 방법을 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참 그게 망설여지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겁도 나고 두려우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용기로 바로 이제 치료, 수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비가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지요. 좀 여기저기 쑤시다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혹은 통증으로 힘드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84 됐어요. 80대 이제 소반 중반으로 접어드시고 계신데요. 자, 아버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왼쪽 무릎이 많이 한 10년 전부터 아팠거든요. 네.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또 오른쪽 무릎까지 또 아프네요. 근데 왼쪽 무릎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안쪽으로가 이렇게 붙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요. 네.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제가 주사는 히알루산인가요? 네. 히알루산 주사를 그거를 몇 번 맞았는데 그 맞을 때뿐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사도 안 맞고 그냥 약만 좀 먹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줄기세포가 나은지 저 수술을 하는 게 나은지 그걸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 네.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잠깐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수술이에요. 네. 그런데 내 무릎을 보존하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 망가진 부분들을 절삭해서 깎아내고 보형물을 집어넣는 인공관절 대치술을 할 건지 치환술을 할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절이 망가졌지만 무릎을 잡아주고 있는 안정성이나 또는 다리 정렬 상태 이런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정도, 더 이상 망가져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만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거지. 네. 무릎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환자들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고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밀 검사를 해서 일단 첫 번째 네. 다리 정렬 상태를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정상이어서 다리가 시술을 하고 나도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고 나도 다리 정렬상 다리 안정성이 불안정성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건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건지 이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혹시 아버님 검사하신 것 중에 네. 정밀 검사를 해보신 게 있다면 그 정밀 검사를 가지고 관절 전문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면 결국은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무릎을 살리는지 아니면 인공관절을 집어넣는지. 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 말고 두 가지 치료 말고 아버님이 지금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주사 치료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관절이 망가지고 윗뼈하고 아랫뼈가 닿는 환자들은 연골 주사 치료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계속 잘못 주사를 맞다가 보면 결국은 거기에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염증이. 근데 그러시면 예. 줄기세포 이식술이든 인공관절이든 둘 다 불가능해져요. 아. 그러니까 아버님 주사는 그만 맞으시고 이제는 둘 중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는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여태까지 검사하신 자료 잘 챙겨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정밀 검사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은 MRI 검사를 해야 연골 상태가 정상인지 무릎 잡아주는 인대가 정상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보셨다면 MRI 검사를 내가 이참에 꼭 해봐야겠다 마음 먹고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버님 이제 무릎 관절 또 시술이나 수술 많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찾으셔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고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치료법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